자, 이번에는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실장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지금 중간 생략 등기. 등기를 했는데 중간을 생략했어요. 이렇게 법률용어로 이런 거지. 다시 말로 뭐예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아까 매수인했고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예요. 미리서 얘기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딱 알아야 됩니다. 유효입니다. 미등기 전매는 유효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속 규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거지, 그걸 처벌을 받는 거지, 이 민법적으로는 유효.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하게 되면 A, B, C. 근데 B가 자기가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남한테 넘겼어. 그럴 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A에서 곧바로 C한테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미등기 전매가 단속이 강화돼서 이제 안 되는데, 어쨌든 민법적으로는 효력은 있다.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미등기 전매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 그러니까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돼 있어요. 저 최종 매수인 A, B, C면은 간단하죠. 그 법률적으로는 최초 매도인, 그 다음에 중간 매수인, 마지막에 최종 매수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그 다음에 최종 매수인. 세 명이 나오니까 중간에 없어졌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최종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두 번째 나오면은 최종 매수인한테 등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 문제. 자, 최종 매수인한테 이미 이제 등기가 돼 있을 때하고 등기가 안 돼 있어. C. 제일 마지막에. 그럴 때 등기 청구할 때는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자, 하여튼 미등기 전매는 형사처벌 단속 규정이지만 효력 규정은 아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 여부.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죠. 언제든지. 합의만 되면 안 될 것이 없다. 각각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면은 중간 생략 등기는 실질적 요건이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로 돼 있었으면은 원래 하면 뭐예요? A한테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B가 C한테 넘어가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C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하죠. 그래서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국가 정책상 미등기 전매한 인간들은 처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딱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아까 한 대로 A, B, C가 서로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예요? 각 매매계약 단계마다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거야. 넘겨줄 수가 있는 거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해놓고.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걸 전부 쭉 안 해본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동적 무효다.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을 때 소유권 매매를 하든 뭐든 그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A, B, C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B가 허가도 없이 C한테 넘겼어. 그런데 C가 허가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허가가 받지 않고 넘긴 행위는 무효겠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틀리단 말이에요. 허가를 몇 번 받아야 돼? 2번. 꼭 알아야 돼. 2번. 근데 이거를 쭉 해서 제가 설명하게 되면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동적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그때부터 매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금방 딱 알아먹은 사람은 그냥 실력이 좀 올라와 있는 사람이고, 저게 뭔 소리야? 한참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직. 자, 그래서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는 특별한 경우니까 두 번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허가 받으니까 무효단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최종 매수인한테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을 때 등기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 매수인한테 등기가 없는데 직접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사면 합의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 의한 청구도 채권 양도 A, B, C가 있으니까 B가 C한테 채권 양도.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통지뿐만이 아니고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기 청구잖아요. 소유등 청구권은 항상 양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의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꼭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그거를 꼭 아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의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어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했어요. 합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3자 합의 있었어. 그 다음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넘긴다 그랬는데 왜? 합의가 있었잖아. 합의. 3자 간 합의. 그랬는데 두 사람 간에 A하고 B하고 간에 뭐라고 했어요?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인상된 지급액을 누구는 지급해야 돼? 최종 매수인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최종 매수인이 나하고 합의한 게 아니야. 그리고 최종 매수인이 인상된 금액을 5억이었으면은 5억 5천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안 하게 되면 최초 매도인은 이행을 거절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자 간 합의했으면은 합의가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중요해요. 합의가 있었어요. 합의. 누구?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사이에, 중간 매수인, 최소 매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 그러는데 두 사람 A하고 B가 인상 승계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 그런다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청구, 그 매도인의 항변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또 내가 따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단속 규정이다. 합의가 있으면은 유효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또 하나 더 찍겠습니다. 또 계속 찍습니다.